여러분, 간 안에 15cm짜리 덩어리가 자라고 있어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간에는 안쪽에 통증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암이 한참 자라도 멀쩡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면 이미 커다란 덩어리가 생겨 있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10년 전에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지방간이 뭐 대수야, 누구나 다 있는데 술도 전혀 안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간경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소리 없이 10년 동안 진행되었던 겁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간이 소리 없이 망가지는 과정을 단계별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간에서 간염으로, 간염에서 간경화로,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넘어가는 그 무서운 과정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간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 신호, 어떻게 하면 알아챌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간을 지키는 3가지 실천법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먹고 살기 바쁘느라 내 건강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놀아주시려면, 가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시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들어주십시오. 30분만 투자하시면 간 건강의 핵심을 다 아시게 됩니다. 먼저 간이 왜 그렇게 위험한 장기인지부터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을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왜 침묵의 장기일까요?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통증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위가 나쁘면 속이 쓰립니다. 심장이 나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무릎이 나쁘면 걸을 때 아픕니다. 그런데 간은 다릅니다. 간 안쪽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없습니다. 오직 간의 바깥 껍데기, 의학에서 피막이라고 부르는 부분에만 신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간 안쪽 깊은 곳에 암 덩어리가 자라도 그 덩어리가 바깥 껍데기까지 닿기 전에는 통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5cm짜리 종양이 간 속에 있어도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볼록해지고 다리가 붓고 눈이 노랗게 변해서 검사를 해보니 그때서야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은 정말 아무 신호도 안 보내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도영 교수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주 뚜렷한 신호는 아니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내 간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곤하면 나이 탓을 하고 소화가 안 되면 위장 탓을 합니다. 간이 보내는 신호를 다른 원인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 미세한 신호가 어떤 것인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확실히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간 질환은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듯이 단계별로 나빠집니다. 건강한 간에서 지방간으로, 지방간에서 간염으로, 간염에서 간경화로,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이 4단계를 거칩니다. 위암이나 폐암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이것을 우리 집 수도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새 수도관은 반짝반짝 깨끗합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안쪽에 물때가 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물이 잘 나옵니다. 물때가 좀 껴도 물은 나오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물 나오는 양이 확 줄어들고 심하면 녹물이 나옵니다. 그때서야 수도관이 망가졌구나 깨닫는 겁니다. 간도 똑같습니다. 지방이 조금 끼는 건 물때가 살짝 낀 것과 같습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관리를 안 하면 염증이 생기고 흉터가 쌓이고 결국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때 가서야 황달이니 복순이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지방간 단계에서 잡으면 간염으로 안 갑니다. 간염 단계에서 잡으면 간경화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알아채는 게 핵심입니다. 어떤 단계에 있든 그 단계에서 멈추는 겁니다. 오대와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지방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방간은 술 많이 드시는 분들만 걸리는 거라고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최신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간 질환이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술을 한 방울도 안 드시는 분들에게 생기는 지방간입니다. 일본만 해도 예전에는 바이러스성 간염이 만성 간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지금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그 자리를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고 비만 환자가 늘어나고 당뇨병 환자가 많아지면서 술과 전혀 상관없이 간에 기름이 끼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가 점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배를 한번 만져보십시오. 배가 좀 나오셨습니까? 팔다리는 마른데 배만 볼록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체중은 정상 범위인데 허리둘레만 유독 넓으신 분 계십니까?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지방간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게 바로 뱃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장 지방입니다. 같은 지방이라도 위치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팔다리에 살이 붙는 건 대사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어느 정도 지방이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오히려 체중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팔다리 지방이 부족하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장기 사이사이에 끼는 기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내장 지방은 간으로 직접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중이 표준에 가까워도 배만 나오신 분은 지방간 위험이 높은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김도영 교수님도 직접 고백하셨습니다. 본인도 표준 체중을 넘어섰고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이 있다고요. 관리를 안 하면 본인도 만성간 질환 환자가 될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학병원 교수님도 지방간이 있으신 겁니다. 그만큼 흔한 질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방간을 가진 분들 상당수가 동시에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질환을 함께 갖고 계십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10명 중 6에서 7명이 지방간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단순 지방간에서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지방간염으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둘째,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십니까? 셋째,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이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지금부터 간 관리에 본격적으로 신경 쓰셔야 합니다. 하나만 해당되셔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마른 지방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체중도 정상인데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특히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많은 특징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대사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슐린이라는 건 혈당을 조절하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마른 체형이어도 간에 기름이 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중성지방 수치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검진표에 중성지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준이 보통 200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날 밤에 치킨이나 피자, 족발 같은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다음날 검사에서 400, 500까지 금방 올라갑니다. 이 기름이 혈액 속을 떠돌다가 어디로 갈까요? 간으로 갑니다. 간이 이 기름을 저장하면 그게 바로 지방간이 되는 겁니다. 특히 밤늦게 야식으로 기름진 음식을 드시는 분들, 중성지방 수치를 꼭 확인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지방간이 얼마나 흔하고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봤습니다. 지방간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위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를 안 하면 소리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방간에서 간염으로, 간염에서 간경화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간에서 간염으로 넘어갈 때 특별한 징후가 있을까요? 김도영 교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없는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인 겁니다. 소리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10년 전에 지방간이었던 분이 갑자기 간경화 판정을 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진행 속도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서서히 가시는 분도 계시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서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검진 받으시면 B형 간염 항목이 있습니다. A형, B형, C형 세 가지가 있는데 A형 간염은 급성으로 잠깐 앓고 지나가는 전염병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에게 예방접종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B형 간염과 C형 간염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만성으로 됩니다. 급성으로 끝나지 않고 몸에 계속 남아서 간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B형 간염 보유율이 인구의 8%까지 올라갔습니다. 예방접종이 도입된 후 지금은 3% 정도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100명 중 3명은 바이러스를 갖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 B형 간염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표에서 확인하실 게 두 가지입니다. B형 간염 표면 항원과 표면 항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원은 바이러스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원이 양성이면 바이러스를 갖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항체는 우리 몸이 만들어낸 방어 물질입니다. 항체가 양성이면 면역력이 있어서 안전한 겁니다. 항원은 없어야 좋고 항체는 있어야 좋습니다. 둘 다 없으시면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간경화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간경화가 되면 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건강한 간은 윤기가 나고 맨질맨질하며 불그스름한 빛이 도는 아주 매끈한 장기입니다. 광택이 있고 탐스럽습니다. 그런데 간경화가 되면 간 전체가 울퉁불퉁해집니다. 마치 화상을 심하게 입은 피부에 흉터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염증이 오래되면서 콜라겐이라는 섬유 물질이 계속 쌓여서 간이 딱딱하게 굳는 겁니다. 크기도 쭈그러들고 모양도 일그러집니다. 예쁘고 매끈했던 간이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우둘투둘해지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간경화가 됐다고 해서 모든 분이 당장 위험한 건 아닙니다. 초기 간경화 단계에서는 모양만 바뀌었을 뿐 기능은 유지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관리를 안 하면 일하는 간세포가 줄어들고 흉터가 계속 늘어나면서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경화 단계에서 간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의 간암이 간경화를 거쳐서 생깁니다. 그러면 간경화나 간암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뭘까요? 배에 물이 차는 복수, 다리가 붓는 부종,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더 심해지면 까맣게 변하는 흑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은 간 기능이 이미 상당히 떨어진 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세한 신호 단계에서 잡아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이 보내는 미세한 경고 신호,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피로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고 동시에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입니다.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온몸이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술 드신 다음날 유독 피곤한 이유가 뭘까요?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밤새 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피곤하다는 건 간이 힘들다는 뜻입니다. 간의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평소보다 피로감이 유독 심하신 분,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 간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화불량입니다. 간은 담즙을 만들어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대표적인 소화장기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없던 소화불량이 잦아지셨습니까? 자주 체하십니까? 입맛이 뚝 떨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황달이 심한 환자분들은 음식을 드시고 8시간, 10시간이 지나도 위에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소화 기능이 완전히 멈추는 겁니다. 물론 초기 단계에서는 이 정도까지 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되시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피부 변화입니다. 피부색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 더 진행되면 까맣게 변하는 흑달. 이것이 대표적인 간 질환의 눈에 보이는 신호입니다. 황달이 오래되면 흑달로 바뀝니다. 다른 병이 아닙니다. 같은 증상이 심해진 겁니다. 그 외에도 피부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거나 평소에 없던 뾰루지가 나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하는 것도 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요즘 유난히 피곤하십니까? 소화가 잘 안 되십니까? 피부가 예전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가까운 병원에서 간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반나절이면 다 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초음파 한 번이면 지방간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간은 초음파에서 까맣게 보이는데 기름이 끼면 하얗게 보입니다. 하얀 정도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고도 지방간으로 분류합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용도 부담되지 않습니다. 반나절 시간 투자로 내 간의 상태를 정확히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간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첫째, 진통제 습관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진통제 있으시죠? 머리 아플 때, 감기 걸렸을 때 많이 드시는 약입니다. 이 약은 간에서 해독 처리를 합니다. 감기 걸려서 닷새에서 1회 정도 드시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플 때마다 습관적으로 매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정해진 용량을 넘어서 장기간 매일 복용하시면 간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혹시 그러면 다른 종류의 진통제는 괜찮을까 궁금하신 분 계시죠? 이부프로펜 성분의 진통제는 간보다 콩팥에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진통소염제는 정말 필요할 때만 짧게 드시고 습관적으로 매일 드시는 건 꼭 피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체불명 건강보조식품입니다. 비타민 성분이 확인된 일반적인 영양제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성분 표시가 제대로 안 된 건강보조식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한약재를 검증 없이 드시는 겁니다. 간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김도영 교수님도 환자분들께 영양제 성분을 보여달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일상적인 비타민 성분이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전혀 표시가 안 돼 있는 영양제는 절대 드시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셋째, 야식과 기름진 음식 습관입니다. 밤늦게 치킨, 피자, 족발 같은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면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그 기름이 고스란히 간으로 갑니다.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쌀밥, 빵, 면, 떡,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간에 기름이 쌓입니다. 배달 음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요즘,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 한 분쯤은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30년 동안 매일 술 마셨는데 간 수치 높게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이렇게 호언장담하시는 분 말입니다. 김도영 교수님이 직접 경험하신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환자분이 매일 양주 한 병씩 드셨는데 10년 넘게 다니시는 동안 간 수치가 다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초음파도 깨끗했습니다. 정말 멀쩡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간 수치가 확 올라가더니 간경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손 앞에 장사 없다고요. 아무리 간이 튼튼해도 쌓이면 결국 독이 됩니다. 30년 동안 축적된 것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 지금까지 간이 망가지는 과정과 경고 신호, 그리고 위험한 습관들을 알아봤습니다. 걱정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돈 한 푼 안 들고 비싼 약 없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간을 지키는 3가지 실천법, 중요한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탄수화물을 줄이십시오. 이것이 가장 효과 큽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입니다. 흰쌀밥, 빵, 면, 떡, 과자, 이런 정제 탄수화물이 간에 기름을 쌓이게 하는 주범입니다. 밥 한 공기를 반 공기로 줄이시고 대신 채소와 나물을 더 드십시오. 우리 전통 반찬인 시금치나물, 콩나물, 미역국, 된장찌개면 충분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소박한 밥상에 답이 있습니다. 특별히 비싼 음식을 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밥 양만 반으로 줄여보십시오. 둘째, 매일 30분 걷기를 하십시오. 내장 지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 운동입니다.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비싼 운동기구 사실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공원에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 30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 걸으셔도 좋고 저녁 식사 후에 걸으셔도 좋습니다. 손주 손잡고 함께 걸으시면 더 좋습니다. 이 습관 하나가 내장 지방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줍니다. 3주만 꾸준히 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셋째,
1년에 한 번 간 검사를 꼭 받으십시오. 건강검진 받으실 때 간 수치 항목과 복부 초음파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겁니다. 지방간이 있다고 나오면 그때부터 관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간염으로 넘어가기 전에 잡는 겁니다. B형 간염 항원과 항체 여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항체가 없으시면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반나절이면 끝나는 검사로 내간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병원비 아끼시려고 검진을 미루시면 나중에 더 큰 병원비가 들 수 있습니다. 시간 없으시면 첫째만이라도 오늘부터 하십시오. 오늘 저녁 밥 양을 반으로 줄이는 것, 이것만 하셔도 간은 고마워할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이지만 미세한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감, 소화불량, 피부 변화, 이 세 가지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간질환은 지방간에서 간염으로, 간염에서 간경화로,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잡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술을 안 드셔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생깁니다. 뱃살, 당뇨병, 높은 중성지방이 위험 신호입니다. 마른 체형이어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간을 지키는 세 가지 실천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 탄수화물 줄이기, 밥 반 공기로 시작하십시오. 둘째, 매일 30분 걷기, 집 앞에서 충분합니다. 셋째, 1년에 한 번 간 검사, 반나절이면 됩니다. 이 세 가지에 돈은 한 푼도 안 듭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간은 내가 관심을 두는 만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장기입니다.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손주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하시기 위해 오늘부터 내 간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가 큽니다. 주변에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알려주십시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